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운동과 여성 정책에 조예가 깊으신 오미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김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이세요? 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박사가 아닌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전 석사입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대표로 대표로 해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로. 그동안 저희가 정이 필요한 공약과 힘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이 필요한 공약은 오늘 아마도 정이 좀 더 필요한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한 공약으로는 슈퍼 기정이 등장을 하고 정이 필요한 공약엔 보노 기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빅데이터, 데이터로 돈을 벌자, 에너지로 돈을 벌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키워서 돈을 벌자, 그리고 박람회, 전력 엑스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광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상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 방송 시청하지 그래서 않고 인트로를 좀 있습니다. 길게 잡기도 네. 했습니다.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5천만 원 이자만 대출함, 이자만 책임지겠습니다. 시장이 되면요. 네. 임신부터 출산 2개월까지 60일 동안 10번의 택시를 100원에 내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가 좀 가까우면 20번도 네, 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정부가 이번 9월부터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드리는데 우리 광주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0세 분유를 제일 많이 먹을 때 0세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10만 원을 추가 네.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만 원, 강기정 시장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6세 이상 우리 아동들이 오후 4시부터 정말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새 돌봄 시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는 지금 무상급식인데 1학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청과 함께 1학년까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이 여성으로서 엄마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보고 계시는데 우리 김소영 박사님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일단 100원 택시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저게 이제 저희 나이대에 임신과 출산 시기가 많이 겹치는데 네. 예, 그 나이대에 피부로 와닿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애 두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 해당됩니까? 네, 앞으로 앞으로 다. 아. 많이 제가 1번도 해당이 안 돼요, 아직? 네, 아니 곧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네,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꼭 필요한 네, 5개가 꼭 필요한 정책. 그러면 제가 시장 될 때까지 1번도 하지 말고 잠시 계셔 주시면 아마도 우리 오미란 박사, 오미란 대표님은 어느 쪽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틈새 돌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여성들이 아이들 깐난쟁이 키울 때보다 초등학교 애들 키울 때 경력 단절이 굉장히 높거든요.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만. 깐난쟁이는 7시까지 국가가 봐줘요. 아니 유치원. 근데 학교에 가면은 일단 국가가 책임 안 집니다. 12시, 4시 이럴 때 다 네. 보내요, 집으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광동 옥시시 수염차라고 하는 이 PPL도 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네. 옥수수 수염차.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과 이 후원 사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도 참여자도 영 저조합니다. 역대 쇼쇼쇼의 최하위입니다. 네, 아직 뭐 많은 분이 이제 아직 못 보고 계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일단 이걸 보신 분들은 공유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들고 왔던 정책들은 아마도 이 광주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임신부터 출산 100일까지 100원 행복택시 있잖아요. 네, 이걸 생각하면서 이건
마음 편한 광주를 위한 공약도 있지만은 광주의 택시가 약 한 8,000대가 있거든요. 지금 네. 개인 택시 4,000대, 영업 택시 4,000대. 네. 그래 이제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택시 쪽은 또 저희가 네. 따로 정책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 안전, 성평등 1등 광주에 대해서 보도자료와 여러 군데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후보께서 광주 시장이 되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 안심 방범창, 그리고 인도와 차도의 날개 가로등, 그리고 여성들의 꿈기 꾀가 넘치는 여성 친화거리 및 복합 공간 조성. 세 번째는 성별 임금 격차 공시제 및 고용 환경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복지 포인트 50만 원, 첫 복지 포인트 50만 원.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좀 읽어 주십시오. 성격차 지수. 네. 한번 성격차 지수. 네, 성격차 아, 지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소나타 뭐 지수 이런 건 네, 줄 알고. 성격 차이. 성격차 네. 지수. 네, 그렇게 읽으시면 성격차입니까? 성격차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성격차. 아, 성격차. 저는 성격 차이에 네. 의한 지수죠. 우리나라가 성격차 지수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네. OECD 중심으로요? 전체 144개국 중에 144개국 중에는 한 20위 안에 들 것 같아요. 20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미란 대표님?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자격 없습니까?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데요. 네, 우리 김소영 박사님은 어떻게? 저는 100위권 밖일 100위권 거라고 밖.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직업 임금 지수가 같은 곳 네,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아, 어떤 그래요? 일이 벌어지나요? 모르겠어요. 사랑을 더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네. 와, 118이요? 118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18위. 전체 144개국 중에 이게 작년 통계고요. 그리고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국민 소득도 많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높다는 의미는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도 많이 낳는다. 저 시장 떨어져요? 이거 아니요. 못 맞춰서?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유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주 님이 성 띄고 격차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자, 여성 안전, 성평등 1등 도시. 유영우 씨가 김광진 라이브 쇼는 언제 하나요? 집중하세요. 쇼입니다. 김광진 라이브쇼가 인기가 없어서라고 김광진 의원님이 올리셨습니다. 아, 네, 방금 올리셨습니다. 네. 네, 강기정의 약속 오늘 네.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안정 성평등 1등 광주에 스마트 안심 방범창 날개가로 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호천사라는 단어를 저희가 네, 눈에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미란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게 가깝게 다가갈 것 같아요. 제 공약인데요. 왜 대변인이신가요? 왜 해야 아, 하느냐라는 예,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걸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시장 네, 후보님이 딱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물을게요, 후보님. 네. 여성 안전의 수호천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 당연히 시장 시켜주시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옆구리를 한번 찔러봤는데 실제로 그 여성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범죄, 그러니까 강력 범죄의 60%가 성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범죄 피해자의 95%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 성범죄는 주로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창문을 통한 침입, 이게 20%가 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는 안심 방범창 인증제를 통해서 3분에서 5분만 버티면 네. 범인들이 90%는 우리 그냥 포기하고 간다. 전병선님께서 우리 오미란 대표님 말씀이 졸립다고 사진을 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눈을 깜박거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제 차도를 인도 같은데 걸어보실 때는 어떠셨나요? 인도가 밤에는 많이 어둡고 네. 차도 위주로 밝게 되어 있어서 네. 좀 인도 혼자 걸어가기가 좀 무서워. 차는 라이트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인도가 어두워서 차는 라이트가 딱 비치고 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 뭡니까 저 가로등이 이렇게 돌아서 네, 인도를 비춰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아. 곳들이 차도 쪽을 주로 중심으로 돼 그 있어요. 잘못된 네. 참 그래서 우리 제가 그래서 공약을 내놨습니다. 방범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인도로 비치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네. 왜 차도로 비치죠? 이게 날개 가로등이라 그래서 양쪽을 네. 다 비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날개 안 될 것 같아. 공약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공약을 수정할까요? 차도는 안 비춰도 될 것 같아. 어두워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 차는 그럽니까?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기 아, 때문에 네.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날개 가로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네. 스마트 안심은 우리가 3분에서 5분 정도만 버틴다면 이 경적이 울리는 그런 정도면 90% 이상의 내용 이 여성 안전 수호천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친화거리와 복합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여성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여성 운동 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하신 우리 오미란 대표님께서 이 양림동, 도청, 궁동 이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졸린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영 겁나네. 아까 어떤 선생님? 네, 예. 전병섭 선생님. 광주가 5개 구가 다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양림동에서 도청을 잇는 그 길애가 굉장히 여성 근대 자원들이 많아요. 네, 무슨 복지도 그렇고 5월 어머니 단체도 있고 네, 또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조아라 장로 기념관도 있고 네, 그래서 광주에 오는 사람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가고 양림동 뭐 역사 마을 가고 이 여성 역사 거리 거기에서 광주 음식도 먹고 뭔가 기념품도 사고 네. 이렇게 좀 그리고 거기서 광주 여성들이 뭐 했는지 전시관도 가고 이런 자원을 저는 광주가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림동, 도청, 궁동은 여성들만 다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잘못됐다. 아니 예, 우리 여성 친화거리를 조성해서 특히 그쪽에 있는 역사 유적 또는 역사의 문화의 거리를 예. 조성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 복합 공간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전시관, 창업, 육아, 소모임 등이 모여일 수 있는 복합 공간을 통해서 여성 친화의 거리와 그 포인트인 여성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여성들의 꿈과 끼와 꾀가 넘치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소영 박사님은 여성 복합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거는 보통 여성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놀이 교육 일자리라는 부분이 하나의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는 어떤 건물 형태로 하나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스페이스 살림이라 그래서 거기 안에 한 서클도 한 100개 정도 네. 들어와 있고요. 네. 거기에서 만드는 조그마한 제품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서로 사기도 하고. 주로 여성 공간입니까? 복합거리로? 네, 주로 여성 예, 예. 공간.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 임금 격차 공시제 그리고 고용 환경 모니터링 실시라는 부분인데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성별 임금 격차 공시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여성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이 성별 임금 격차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보네요. 저한테. 예. OECD 국가 중에 예.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금 격차가 적어야지 여성들이 이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진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 부인으로서 네. 또 직장에서 또 여성으로 네. 또 어머니로서 네.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직장에서 같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격차를 없애가는, 즉 고용차별을 없애가는, 그러기 위하여 공시제를 하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1번 공약이어서 네. 제가 잠시 가져다가 저도 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이 공약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제 것이고 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나요? 그건 다음으로 잘못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혹시 이 300일 이상 고용 기업부터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하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하는데 중소기업 하면 대략 300인 근처부터를 중소기업이라고 네.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로 보면 제가 다녀보면 300인이면 큰 기업입니다. 네. 광주의 기업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광주로 보면 좀 더 낮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6주 정도 돌아다니셨나요? 중소기업 지금 방문. 36주째, 주째. 내일이 37주째 주째 기업 돌아다니-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300인 이상은 몇 명이나 됐나요? 저는 300인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 그러면은 36주째는 300인 이상 가본 적 없고요. 저는 주로 100인 미만을 주로 100인 갔습니다. 미만에 주로 어떤 내용이 애로사항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 여성 안정 성평등 관련 이 임금 격차 문제는 아니고요. 네. 어떻든 이 100인 미만의 기업들이 기술 집약적이지 아니다 보니까 네. 인건비가 오르거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기업이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네. 영업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대통령이 돼주시면 좋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김소영 박사님? 네. 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 여성 노동자의 첫 복지 포인트 50만 원 제공이라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5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인 미만도 많이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인 미만 사업장도 여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만든 것은 50인 미만 중에 50인 미만 기업 중에 여성 고용을 절반 이상 한 기업 중에 네. 또 여성을 고용하면 복지 포인트 50만 원을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을 높여서 가계 소득을 올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소영 박사님? 네네네. 중간에 저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로 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네. 복지 포인트를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을 50만 원 주는 거와 같은 공약입니다. 네, 지금. 노동자가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인 미만 기업 중에 그 중에 50인 중에 25인 이상의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기업이 또 추가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복지 포인트 50만 원을 본인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요?
그런 아. 기업도 혜택을 받아요. 기업도 이게 바로 그 인센티브라는 부분인데요. 아, 그러네요. 이게 아마도 아직은 광주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서울시에서는 저기 특별 자금 부분으로 5억 원 이내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사업의 가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이제 해봤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의 인증 유도를 하고요. 네.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증됐을 때 그 기업의 어떤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네, 또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교육비 지원 네,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어떤 기술 지원 내지는 시설 개선 지원에 함께 더불어 지원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 예. 기업과 개인이 다 양쪽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혹시 복지 카드나 복지 포인트 받으세요? 오미란 대표님? 저는 직장에 다닐 때는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관공서 쪽이니까 그나마 받는 거고요. 네. 민간 기업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받는다면 대충 얼마를 받나요? 한 40에서 60 선에서 왔다 그렇습니까? 갔다. 그럼 이게 합니다. 꽤 많은 거네요.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요. 아마 제가 80 정도를 받았는데요. 연간. 한 번밖에 없어요. 복지 네네, 카드는 복지 한 번 네. 연말에 그래서 그놈 가지고 뭐 책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네. 아웃도어도 뭐 사고 막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이 한 8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50은 너무 많은데요. 고용 증진이 될까요? 이게 기업도 이익이 생기고 네. 여성 노동자들도 이제 이런 복지 포인트를 받는다고 하면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 또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제도가 그 아까 후보님한테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공기업은 뭐 하자 그러면 해요. 근데 민간 기업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이 전혀 어떤 손해 보거나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시의 재정으로 가지고 시설 자금도 지원하고 복지 포인트를 드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직속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현재 없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런데 있나요? 예, 상당히 형식적인데 아니 이 공약 제가 딱 보고 네. 우리 강기정 후보가 여성 팬들이 없었는데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 시장 직속 또는 네. 대통령 직속 이런 위원회가 사실은 형식화되거나 형행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어떤 여성 전문가들이나 단체나 의회 또는 전문가 등등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다 약속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걸 정말로 잘 운영할 거냐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성인지 정책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정말 곳곳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지가 않고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국회나 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매번 그 국정감사나 예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챙겨보는데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막 푹푹 올라가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성평등 책임관 전담 인력인데 이게 지금은 없나요? 전담? 지금도 있죠. 책임관으로 정해져 있는 건 책임- 광주에는 없어요. 아, 책임자로 있나요? 예, 그러면? 책임자가 자, 있는- 책임자. 저 관은 외부의 네. 전문 인력을 쓰는 건데 지금 광명시가 고용돼 있고요. 서울 쪽, 서울 경기 쪽에서 수원시 이런 데서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자 부분에서 전담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광주에서 책임자로서는 여러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책임의 전담을 이제 시키겠다라고 하신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으신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남녀 성평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해도 교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네. 가부장제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권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 또 군대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 교육도 잘 안 되고 늘 강조하지만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인 시청 그러니까 시나 우리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좀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성평등 책임관이라는 이런 걸 부서별로 좀 지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책임관은 개방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관과 더불어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좀 초기의 시작은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그러면 여성 부시장 제도를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 아직 여기는 아직 여성 부시장 책임자를 한번 네, 예. 어떻게 김소연 박사님 여기 책임관 그러다가 전담 여성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후보 바꾸자는 말이 나와 있나? 후보 교체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유형우님께서 성격차 해소, 평등한 일자리 등 등한시 말고 챙겨주세요라고 올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삼행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박사님부터 좀 성하면 성평등은 평, 평등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등, 등불을 밝혀주세요, 후보님. 등불을 밝혀주세요 후보님. 네. 준비하셨습니까? 성평등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게 나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평등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등대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등불과 등대 됐습니다. 저는 조금 준비 좀 하고요. 네, 오늘 짧지만 또 우리 여성 안전과 성평등 1등 광주에 대해서 우리 강기정 후보님의 공약 5개를 들었습니다. 내용의 디테일들은 우리가 자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책 방송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아니 그런데 정말 이 여성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이것이 정말 부부지간에 살고 남녀지간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일하면서도 왠지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이런 생각이 딱 안 들어요. 평등 이런 생각이. 네, 아마 오랜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것도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율에 맡겨지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시장이 되면 이걸 조금 강제하는 성평등 정책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시작은 좀 불편하더라도 강제하는. 네, 지금 아직 이거의 자율에 맡겨지기에는 그냥 너무 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니까 네. 그런 그 여성공학 발표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자리도 정말 그 남성 중심주의 어떤 생각들이 막 속에서 울컥울컥 나오잖아요. 네, 오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많이 당황합니다. 네, 예전 공약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네,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는 게 이 쇼쇼쇼에서 기정사실화되는 것 네, 같습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아마도 이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이 삼행시로 네. 예,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서 읽어주시는 형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평등은 여성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등진채 살아온 성평등을 마주벼로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기정의 약속, 새로운 시장이 되신다면 여성 안정, 성평등 1등 광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기정 김전의 정책 쇼는 계속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